처음에 하실 때는 하셔야 돼요.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세일즈예요. 세일즈 퍼슨 라이센스 따졌으니까 세일즈예요. 다만 여러분들한테 장점은 뭐예요? 재고가 없잖아. 여러분들 그로서리 한다. 비어 와인 한다. 물건을 사와야 되잖아요. 처음에 기초적으로 자본이 4, 5만 원 들어가야 돼요. 그죠? 뭘 채워놓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고 없잖아요. 여기 나온 집은 다 내가 팔 수 있는 집이에요. 여기 있는 집은 다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집이에요. 이런 비즈니스가 어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는 이제 그 바이어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마케팅인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하는지 알아야 나한테 뭘 물어보거나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부동산을 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보셨죠? 오늘 교회, 같은 교회 다니셨잖아요. 예. 부동산 하는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럼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부동산을 물어봐요? 지나가면서 아 우리 같은 교인이에요. 안녕하세요 하고는 가는데 내가 집을 렌트를 좀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알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가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을 사야 되는데 누구나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집 없이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렌트를 하던 갖고 있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내가 부동산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적들에게 알리셔야 돼요. 물론 적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셔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거나 부탁을 하죠. 그게 바로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이 세일즈 퍼슨 하시면 저도 지금 마케팅 합니다. 저도. 저한테 지금 쌓여있는 손님들 있잖아요. 손님들한테 생일 아는 분들한테 생일 축하합니다. 다 카드 보내고요. 발렌타인데이잖아요. 발렌타인데이면 여자 손님들한테 해피 발렌타인데이 카드 보내고요. 파더스데이면 어디 가서 그냥 1불짜리 뭐 로또라도 사가지고 로또 하나씩 끼워가지고 블럭블럭 하면서 다 돌리고요. 크리스마스, 땡스기, 뉴이얼 때는 다 연합장 돌리고요. 그리고 어느 동네 집 내놓으면 그 동네 집에 와가지고 한국 분들 있으면 이 집 저 내놨어요. 여러분들도 생각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다 돌리고요. 어디 가서 물론 여기서도 강의하지만 어디 가서 강의해달라고 가서 다 강의하고요. 거긴 돈 안 받고 가죠. 내 손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 손님 안 되고 본인들이 본인이 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돈 받고 강의해야지. 그죠? 그 정도까지 하려면 몇 년 정도 하시나요?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뭐 이분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몇 케이스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요? 네, 아까 그분이 그 앞에 혹시 따신 분이에요? 저희 앞에? 바로 앞은 아니고요. 네. 이분하고 친해지시면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친해지시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아까 젊은 분 네, 여기 아니요 젊은 남자분 말고 여자분이 있었어요. 조금 일찍 가셨지. 페어팩스에 제일 액티브한 그 에리어는 어디예요? 사람들이 많이 찾고 많이 팔고 하면서. 그냥 한국 분들 좋아하시는 좋은 학군이에요. 됐지? 오늘도 이분이 왜 집이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손님이 원하는 집이 없는 거지 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제일 많이 원해요? 그냥 좋은 학군, 싸고 좋은 집. 요즘 세르빌 아니에요? 근데? 네? 세르빌이 되게 많이 센터빌 굉장히 많이 핫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도 전통적으로 강한 데는 전통적으로 강해요. 미국은. 근데 페어팩스가 학군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센터빌은 조금 올라가고. 근데 떨어졌대요, 학군이? 그것도 센터빌은 페어팩스 아니에요? 센터빌도 페어팩스예요. 페어팩스긴 한데 학교가 등급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는 손님들한테 얘기하는데 페어팩스 퍼블릭 스쿨 시스템 자체는 다 좋아요. 아니요, 등급 되게 나빠요. 아니요, 퍼블릭 스쿨 시스템 자체는 다 좋아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가지 말아야 될 학교는 있겠죠. 너무 동네가 안 좋아서. 그렇지만 꼭 이 학교만 가야 되는 건 없어요. 제가 보기에. 페어팩스 자체가 워낙 인컴도 있고 교육 수준도 있는 동네들이에요, 다. 네. 아니요, 왜 웃었냐면 블록버스팅 하지 말라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대놓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손님들한테 이제 그런 거 피해가는 방법들은 이제 오시면 배우는 거고. 예를 들면 이 학교 어때요? 저 학교 어때요? 그런데 몰라요. 내 애가 언제 졸업했는데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관심이 있어야죠.
저도 한국에서 막 오셔갖고 라이센스 어떻게 했다요? 나도 몰라요. 라이센스 어떻게 했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저는 한국어 시험이 없을 때 왔어요. 다 영어로 봤다고요, 라이센스도. 한국말도 시험 볼 수 있어요? 네? 아, 지금 라이센스 네, 라이센스 시험을 한국어도 있었다. 아. 네, 드라이버 라이센스. 한국말로 지금 봐요? 그냥 주잖아요. 지금은 그냥 주잖아요. 한국 라이센스. 한국 라이센스 있을 경우 그것도 그거 AA인가 그거 연결돼 있지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죠. 저는 이제 더 이상 밟을 일이 없으니까 모르죠. 예. 그런 것처럼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어느 학교가 좋다 저는 그건 생각 안 해요. 아무리 좋은 학교 갔다 나봐요. 공부 안 하는 놈은 공부 안 하죠. 아무리 후진 학교 갔다 나봐요. 저는 그 후진 학교에서도 예일 가는 거 봤어요. 아무도 안 가는 학교인데. 근데 왜 집값이 차이가 날까요? 바로 그게 동네 값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학군에는 왜 좋은 학군이냐면 보면 거기에 비싼 집들이 있어요. 그 비싼 집들이면 가정 형편이 가정적이나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아이들이 훨씬 안정적이죠. 그렇죠? 집에서 숙제를 할 때 부모님들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도와주겠죠. PTA 가면 PTA들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그러니까 학교가 잘 돌아가죠. 그런데 집값이 싼 동네에 가면 어떻겠어요? PTA는 돈이 없어서 항상 질질거릴 거고요. 애들은 공부 안 해갖고 오고 숙제 안 해갖고 오고 막 떠들어도 집에서 뭘 하는 사람이 없어. 숙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지도 않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싼 집에 가셔서 프라이빗 스쿨을 보내세요. 그러면 그 튜이션으로 그 튜이션이나 이 집 모게지나 아니면 좋은 학군에 가서 그 집 모게지나 똑같아요. 인생은 지루성 게임입니다. 결국. 근데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쨌든 그 학군이 좋으면 집값이 비싼 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학군이 좋냐면 그 동네에 집값이 비싸서 좋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동네에 아파트가 하나도 없고 다 싱글 패밀리홈만 있어요. 그럼 그 동네 그 학교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죠? 왜 학군 안 좋은 데 가보세요. 가보면 아파트 많고 저소득층들 많고 집값 싸니까 그런 동네들이 학군들이 거의 안 좋아요. 가보세요. 다 보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GT 클래스 같은 거 있죠. 네, 뭐 그런 매그넷 클래스 같은 것들 보면 몽고메리 카운티는 어떠냐면 그렇게 나쁜 학교의 GT 클래스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시험 봐서 똑똑한 영재 교육 받으러 오는 아이들은 다 나쁜 동네로 가서 공부를 해요. 그 학교. 그러면 몽고메리 카운티 전반적인 퍼블릭 스쿨의 평균이 다 올라가죠. 근데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막 GT 클래스가 막 있으면 그 중에서도 제일 나쁜 동네에 있어요. 그쵸? 네. 잘 보세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나쁜 동네 그 학군 등급이 낮죠? 네. 그거는 GT 클래스가 아닌 애들이 까먹어서 그런 거예요. 평균은 기여하는 자와 까먹는 자가 있어요. 까먹는 애들이 많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애가 기여하느냐 안 까먹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내 애가 기여하는 거면 그 클래스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 아이의 성향이나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렇지 뭐 좋은 학군에 있다고 좋은 건 아니고 몽고메리 카운티에 에이시안이 50%가 넘는 하이스쿨이 있어요. 센터빌에도 뭐 에이시안이 30%막 40%인 학교 있을걸요? 네. 그럼 얘네들은 미국에서 지들이 메이저인 줄 알고 다닐 거 아니에요? 저기 어디 텍사스 갔더니 왜 이렇게 다 백인 애들만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과연 올바르고 좋을까요? 아무리 학군이 좋아도 에이시언이 50%인 학군에 가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우리 마이너리티가 이 계급을 극복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거기 교육해가지고 취직해가지고 그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하겠어요. 미국 어느 회사를 가보세요. 이사회에 백인은 항상 50% 이상 있어요. 마이너리티에서 얘가 흑인이었다가 동양인이었다가 스페니쉬였다가 흑인이었다가 이것만 바뀌지 백인이 바뀌진 않아요.
거꾸로 입장 딱 바꿔서 생각하죠. 우리가 한국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너그러워서 이서회 10명 중에 7명은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 3명은 조선인으로 했다가 중국인으로 했다가 파키스탄 놈으로 했다가 인도 놈으로 했다가 뭐 이러지 7명 바꿔주면서 할 것 같아요. 하실 거면 내가 우리도 한번 가자고. 마틴 루터 킹처럼. 본인들이 할 거냐고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마이너리티니까 그 마이너리티에 맞게 내가 못할 거면 내가 안 하는 거에 맞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마이너리티면서 미국 탑5를 원하는 것처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깰 수 없는 벽이에요. 그냥 50%만 넘어가도 우리는 메이저급으로 가는 거라고요. 일단 세금이나 내자고 그냥 주주사회로 가려면. 세금도 안 내면서 자꾸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하지 마. 할 거 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싸고 좋은 집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능력을 빨리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 안 되는 게 제가 이민 3세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이민 3세 깐난애기라도 이민 3세 본 적 있어요? 저기 뭐야 1.5일까봐 그 엄마 애기 꽤 컸어요. 3세. 네. 걔가 지금 몇 살이에요? 애기요. 그러니까 그럼 그 애가 성인이 돼야 우리가 여기서 100년을 사는 거예요. 그죠? 예. 자본은 시간이 걸려요. 축적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 이 동네에서는 100년을 못 살았어요. 하와이 가면 4세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조금 힘쓸 수도 있어요. 뉴욕에 가면 3세들 있어요. LA 가면 3세 있어요. 거기는 한인 커뮤니티가 좀 세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정 파워 있고 그 안에서라도 하고 싶으면 글로 가셔야 되지. 근데 여기서 뭘 하려면 우리는 아직 100년도 아직 여기서는 없었어요. 여기서. 주마다 다른 나라라고 했잖아요. 이 나라에서 우리는 아직 100년도 없었는데 어떻게 자본을 모아서 뭐 하겠다고. 다만 캐피탈이니까 좀 더 인텔리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뉴욕 못 쫓아가고 LA 못 쫓아가요. 하와이 못 쫓아가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가 뭔지를 조금 더 냉철하게 해야지 할 수 없는 건 쟤네는 하는데 왜 우린 쟤네는 하는데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아는 쪽에 시간 투자하시고 그러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그러고도 충분히 이렇게 먹고 살 만큼 나와요. 열심히 일만 하시면. 미국은 그거 있잖아요. 그냥 뭐 떼돈은 못 벌어도 열심히 일하시면 먹고는 살잖아요. 적어도 저도 20년 넘게 살면서 그것만큼은 알아요. 물론 좀 더 쉬울 때가 있었고 좀 더 어려울 때도 있지만 먹고는 살아요. 그냥 뭐 기운 내시고 일단 시험이나 붙자고요. 자, 라이센스가 있으면 프로퍼리 매니저도 가능합니다. 프로퍼리 매니저는 보통들 커머셜에 보면 그 프로퍼리 매니징하는 회사들이 리스 논다 뭐 한다 나오죠. 레지던셜도 프로퍼리 매니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홈오너 어소시에이션이나 펀드 어소시에이션인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프로퍼리 매니저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야 프로퍼리 매니저를 할 수 있거든요. 적어도 프로퍼리 매니지먼트 라이센스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세일즈 퍼슨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이센스 따시면 그냥 이런 회사에 취직하셔도 봉급 받으면서 할 수 있어요. 브로커가 아니고. 브로커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법만 아시면 되죠. 저 하면서 라이센스 저거 에이전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프로퍼리 그게 인트레스트가 컨플릭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죠. 월급 주면서 뭐 네. 밖에 나가서 뭐 네, 딴 네. 일하고 못하게 하겠죠. 네. 그리고 또 내가 관리하는 프로퍼리에 대해서 아무래도 내가 조금 더 페이버를 주거나 아니면 이거 알면서도 얘기 안 하고 가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컨플릭트 하기 때문에 그건 회사에서 잘 안 해요. 허가를 안 해줘요. 허락을 안 해요. 보통이. 근데 브로커에게 소속이 안 되면 세일즈 퍼슨 라이센스가 없죠. 그렇죠. 네. 그냥 그러니까 그 프로퍼리 매니징 회사의 치프는 적어도 브로커 라이센스를 내가 하이어한 사장이 하나 있거나 아니면 내가 브로커 라이센스 갖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그 밑으로 가서 네, 그 밑에서 세일즈 하면 되니까. 라이센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라이센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실질적인 책임이 있죠.
프로퍼리 매니지먼트 할 때. 이 사람도 뭐예요? 에이전시 역할이죠. 랜드로드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할 때 셀러 바이어의 에이전트가 아니라 이번에는 경우는 랜드로드의 에이전트잖아요. 그러니까 랜드로드는 매스터고요. 저는 서번이에요. 그러니까 매스터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노력하고 오너를 위해서 인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오너의 프로퍼리 밸류가 늘어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프로퍼리 매니저의 할 일이에요. 근데 공짜로는 안 해줘요. 돈 받고 해주지. 네. 보통 얼마씩 벌어요? 보통 얼마냐고요? 인컴들이 얼마예요? 그건 보통 프로퍼리 매니저는 1년 인컴의 10% 달라 그러거든요. 그 프로퍼리에 인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1년 인컴에 10%를 하니까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게 프로퍼리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커머셜 같은 경우는 워낙 덩치가 크니까 셀러리 얼마 하고 이제 인센티브에서 얼마 하고 뭐 이렇게 가고요. 레지던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한 달치 받아요. 한 달치. 그리고 10%는 아니죠. 12달에 한 달치니까. 그렇죠? 한 8% 정도 되는데 한 달치 받아요. 1년에 한 달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리스해줘서 테넌트가 들어가면 1년은 그냥 해드려요. 맨 처음에 내가 테넌트 받아서 해드린 거니까. 그 다음에 얘가 리뉴를 하거나 그 다음 해부터는 한 달치씩 받아요. 1년에 한 달치씩. 선생님 왜 받으세요? 프로퍼리 매니징 해주니까. 아, 네. 따뜻한 거 있어요? 돈 안 받고 해주신다 그러면 제 거 다 드릴 거예요. 제 손님들 다 가실 거예요. 제가 광고에서 그 빅키릿인가 광고 같은 경우는 뭐 100불 뭐 이렇게 적힌 것도 있던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100불만 받겠다는 거겠죠. 뭘 할 때 100불만 받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 집이나 이런 거겠죠, 뭐 레지던에서. 그러니까 뭐 집 렌트 하는데 100불만 받겠다든지 뭐 그러겠죠. 그럼 아니면 굉장히 싼 거네요. 그게 1년에 100불인지 한 달에 100불인지 일주일에 100불인지 모르죠. 한 달에 100불 있잖아. 아, 한 달에 100불이겠네. 그럼 한 달에 100불이면 1200불이네. 1200불. 한 달치. 네. 콘도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한 달에 100불은 벌써 1200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집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불씩만 해도 벌써 1000불이 나오네요. 근데 테넌트 중에 테넌트가 아무 문제가 없어. 가만히 있어도 1000불이 들어오네요. 근데 보통의 경우 10채가 있으면 3채가 고생을 시킵니다. 테넌트가 10명 있으면 3명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고생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10명이더라도 그 중에 3명은 고생을 내가 시킬 거예요. 네. 대신 둘은 그럭저럭 달래면서 가는데 한 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애가 꼭 있어.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그 매니저한테 하는 그 돈에는 테넌트를 넣으면은 그 피는 또 따로 차지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테넌트를 구해서 집어넣는 비용은 따로 다른 거고요. 매니지먼트는 또 다른 비용이죠. 근데 보통 이게 같이 돌아가는 일이라서 네, 그걸 이제 자기의 가격을 정하시는 건 뭐 각자가 정하시면. 근데 지금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좀 많이 지금 프로퍼리 매니지 하시고 지금 에이전트를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프로퍼리 매니저를 하냐면 제가 왜 하게 됐냐면 서프라임 론 때문에 아예 죽었어요. 네. 제 1년 커미션이 10,000불일 때가 있었어요. 그럼 10,000불 갖고 여러분 살 수 있어요, 1년에? 못 살죠? 네. 그때 인베스트먼트 하시는 그 프로퍼리들을 하나씩 제가 매니지먼트를 해드렸어요. 렌트를 하면 렌트 해야 된다 하면서 렌트하고 그럼 제가 매니지먼트 해드릴게요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게 지금 막 10몇 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퍼리 관할하는 프로퍼리가 어디까지 있냐면 제일 동쪽 끝에 멀리 있는 게 애나폴리스, 제일 서쪽 끝에 있는 게 비엔나. 그래서 어느 때는 애나폴리스에서 비엔나로 운전도 합니다. 벨트웨이를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제 마일리지는 1년에 35,000마일 됩니다. 거의 한국 택시 기준입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도 프린시플 브로커하고 커미션을 쉐어하나요? 그거 당연하죠. 그게 저분은 아. 브로커시잖아요. 당연하죠. 시어하죠. 어차피 제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브로커 회사 이름으로 다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브로커의 그 오한 미스터 오한테 주는 거예요? 네, 아니 일단 퍼스트 리얼티로 책이 나오면 브로커가 자기 포션 띄고 놔주죠. 오, 네. 오, 선생님. 그럼 만약에 브로커를 바꾸시면
그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는. 그러면 이제 그 계약서를 다시 다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못 떠나고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못 떠나고 있어요. 잘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못 떠나는 거라고. 아니 브로커를 회사를 만드시죠. 그럼 아 근데 저는 대우를 한번 만들려고 했었는데 경기 좋을 때 음. 그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경기 나쁠 때는 이게 고정 비용이 나가요. 그렇죠? 내가 지금 1년에 10,000불 커미션밖에 못 벌었는데도 렌트비는 내야 될 거고 그쪽 그 사무실 전화비 내야 되고 그렇죠? 고정 비용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별로 이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뭐 저 하고 싶으면 뭐 저 혼자 개인 오피스는 하면 할까 뭐 별로. 그래서 저는 그 브로커 굳이 막 이런 다 그 사람이에요. 근데 개인 아시잖아요. 오피스도 브로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개인 오피스로 저는 메릴랜드 브로커니까 브로커리지. 네. 메릴랜드에다는 저 혼자 브로커 오피스 하나면 저 혼자만 일할 오피스 하나 있으면 되죠. 그럼 돼요. 그죠? 버지니아는 여기 걸어놓고. 어쨌든 세일즈 패스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300만 원이 되잖아요. 그 말씀 딴 데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그 여러분들이 책임도 생각하셔야 돼요. 라이어빌리티라는 게 있거든요. 그 라이어빌리티를 예를 들면 내가 오 사장님 와이프 그 프린시플 브로커처럼 본인이 세일즈를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자기는 100% 다 가질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렇지만 이 회사 렌트비나 이런 건 자기가 내야 되잖아요. 누가 내주지 않잖아요. 그죠? 네, 자기가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물론 우리들이 컨트리뷰트 하죠. 근데 컨트리뷰트 많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자기는 내야 되잖아요. 자기는 세일즈도 하고 브로커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리고 내가 잘못해도 저 사람이랑 같이 가요. 히어링은. 그 책임을 다 떠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데 책임이 높은 사람인데 봉급을 높게 안 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줍니까?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덜 지는 것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퍼센티지잖아요. 중요한 건 그로스로 내가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해요. 네. 내가 뭐 6밀리언, 뭐 7밀리언을 벌면 얘한테 1밀리언 띄워준다고 내가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뭐 5밀리언이면 뭐 1년에 5밀리언 쓰실 수 있습니까? 물론 작정하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 트랜잭션의 어그리먼트에 따라서 그 레이스 달라진다. 이것도 커미션이에요. 아니요, 1년마다. 그래서 1년 세일즈 발륨이 얼마냐에 따라 다음에 그 브로커랑 계약할 때 스플릿을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올해는 1밀리언을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1밀리언에 그 3%면 얼마를 벌면 3만 불을 벌어오는 거예요. 커미션을. 그러면 3만 불에서 20%를 주면 3이 6이잖아요. 6천 불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5밀리언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내 커미션이 15만 불이에요. 15만 불에 1%만 줘도 15,000불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 20%, 1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볼륨이 얼마냐의 퍼센티지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밀리언을 했으면 내가 이제 8대1로 하지 말고 9대1로 합시다 해도 내가 더 많이 주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그럼 세일즈 펄스는 세일즈 발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됐지? 네. 그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 발륨이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뭐 장사하는데 뭐 한대 그래서 세일즈가 20%만 늘어나면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네. 인컴만 늘어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큰 문제가 있더라도. 그러면 20%만 늘어나잖아요. 팔려던 가게도 팔지 않고 싶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네.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 하기 싫은 일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오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누구 말대로 하기 싫었는데 하다 보니까 30년을 했고 30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로 돈을 꽤 많이 벌고 있더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하고 싶은 일만 다 하고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때 내가 하는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라이센스 있으면 가능하고 주에 따라서는 매니지먼트 라이센스가 따로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프로퍼리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매니지먼트 플랜이 있어야 되고 매니지먼트 어그리먼트가 있어야 되겠죠. 플랜은 뭐예요? 랜드로드의 고이죠.
그 골을 어치브하기 위한 플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플랜은 플랜일 뿐. 제가 항상 계획을 세우는 순간 계획은 깨질 수가 있죠. 무계획의 계획이 가장 좋은데 그렇다면 무계획의 계획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계획은 잡아요. 그리고 계획대로는 안 되더라도 계획대로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셀러리는 얼마 줄 거고 내가 어디까지 권한을 가질 수 있냐. 뭐 예를 들면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청소하는 애들 계약은 내가 해도 돼? 아니면 너가 할 거야? 집주인은. 아 그리고 여기 내가 이제 뭐 크루가 몇 명 있어야 되겠는데 크루는 내 마음대로 고용을 해도 돼? 아니면 네가 고용해 줄 거야? 봉급은 내가 뭐 알아서 나눠서 줘도 돼? 아니면 네가 줄 거야? 이런 것들 있죠. 네. 어디까지 나한테 권한을 줄 거고 어디까지 내가 의무를 행사해야 되고 어디까지 권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매니지먼트 어그리먼트예요. 여기에 물론 돈도 들어가죠. 나한테 봉급 얼마 주고 인센티브 얼마 주고 보너스 어떻게 되면 보너스 얼마 주고 그래서 그 어그리먼트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일단 매니지먼트를 할 프로퍼리의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디스크립션 오브 프로퍼리고 기간이 들어가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직인 거니까. 그다음 써야 돼요. in writing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겠죠. 네. 산재보험은 오너가 들어주기로 했으면 산재보험 오너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일하다가 다치면 오너의 인슈런스 폴리시로 가면 되는 거고 만약 그걸 내가 하기로 돼 있으면 하이어도 내가 하고 산재보험도 내가 들어준다 그러면 매니지먼트 비용을 빼면 되니까 그죠? 인컴 받아서 모기지까지도 내가 내주는 걸로 해버리면 돈 들어오는 거 다 내가 관리하고 사람 구하는 거 알아서 하고 산재비용 보험도 내가 들고 그죠? 그래서 얘가 다치면 산재보험 들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 어디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리스폰시빌리티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너의 목적과 오너의 책임도 나와야 되겠죠. 어디까지는 오너가 책임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어서리티가 어디까지 가는지 하이어, 파이어, 픽싱 어디까지 가는지 그 다음에 이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리포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너한테 매달 할 건지 쿼럴리 할 건지 그런 것도 있고 컴펜세이션 돈 얼마 줄 건지 커미션 얼마 줄 건지 그 다음 비용은 fee paid by manager 할 건지 오너 allocation 어디 누가 낼 건지 정하는 거예요 로케이션 잡는 거니까 그 다음에 antitrust provision이 뭐냐면 독과점 금지법이거든요 antitrust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가 이제 페어 하우징을 다 맞추면서 페더럴 레귤레이션과 스테이트 레귤레이션과 카운티 레귤레이션을 다 맞추면서 어디까지 내가 니고시에이션 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이퀄 오퍼튜니티 스테이트먼트는 다 동등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페어 하우징에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monthly rental payment가 1,000불이고 그리고 이 매니저가 5%의 토탈 렌트를 받는다면 1,000불에 12달이면 12,000불 12,000불에 5%